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학종으로 대학 간다 3.0 교과편을 맡은 문웅열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학종으로 대학 간다 3.0 열심히 잘 시청하고 있죠?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교과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학종으로 대학 간다 3.0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을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학종으로 대학 간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 선생님이 설명해서 그런가? 선생님은 이 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과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과편에서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활기록부를 한번 출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2학년 올라왔으면 1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한번 출력해서 자기의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지 꼭 한번 보기 바랍니다. 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사항에 보면요,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여러분들의 성적입니다. 그걸 우리는 교과별 성취도 혹은 석차 등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학생들 화면에 보이시죠? 이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학기마다 교과목별 성적이 나옵니다. 자, 그 성적을 보면요, 무슨 과목을 들었고, 그 다음에 단위수가 몇 단위이고, 그 다음에 원점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성취도라는 게 있고요. A, B, C, A, B, C, D, E,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석차 등급은 여러분들이 과목의 성적을 상대적으로 순서를 매겨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에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교과목별 성취도 및 석차 등급 분포 비율을 드러내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생부 교과전형에 주로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학생부 교과전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 이 내용, 방금 했던 성취도라든가 석차 등급이라든가 성취도 분포 비율 이런 것들은 주로 학생부 교과전형에 활용되는 자료라는 거 먼저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성적 밑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데요. 요거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요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그 여러분들 자료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1학기 영어 수업 태도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누가 썼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업을 담당했는 교과 담당 선생님이 써주신 내용입니다. 자, 이런 교과 담당 선생님이 혹은 담임선생님도 써주실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교과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써주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얼마나 잘했고 무엇을 잘하고 이런 내용들을 써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료로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과학습 발달사항이라는 게 앞부분에 나오는 성취도, 그 다음에 석차 등급,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학생부 교과전형에 주로 사용이 되고 그 밑에 이렇게 줄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교과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께서 써주신 이 수업을 어떻게 들었고 이 교과목을 어떻게 공부했고 이런 내용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주로 활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학생 여러분,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학생부 아까 전에 교과전형이라는 말을 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말을 앞에 했어요. 수시전형은 크게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보면 교과학습 발달 사항 중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자료가 좀 달라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주로 석차 등급이나 성취도 등 이렇게 수치적으로 데이터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주로 평가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성적 변화, 성적이 이렇게 올라갔다 혹은 점점 떨어지더라 혹은 어떤 과목을 이수했을까? 어떤 과목 수업을 들었을까? 그런데 어떤 과를 지원하는데 그 관련된 과목, 고등학교도 배울 수 있는 과목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그 다음에 각 교과목별로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께서 써주신 수업 중에 학생들에 대한 관찰 혹은 평가의 내용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총체적 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요.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의 반영 내용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학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고사도 치고 여러분들 참 많이 힘들어하는 수행평가도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요. 여러분들한테 점수로 이렇게 주게 되는 성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점수, 그거에 따라서 석차 등급 성취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 시험 치는 것도 그렇고 수업을 하다가 수행평가를 하다가 이런 과정 속에서 교과 담당 선생님이 이 학생은 뭘 잘하더라. 이 학생은 참 이런 것들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학생은 어떤 것들을 더 관심 있게 더 열심히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서 서술식으로 평가하는 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자, 복습. 방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주로 어떤 걸 본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성적이 어떻게 올라갔는가 혹은 내려갔는가, 그 다음에 지원 학과와 관련되어서 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을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 그 다음에 그 수업과 관련해서 수업 시간에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관찰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다음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평가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잘 들어봐요. 자, 먼저 교과별 학생 활동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평가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 어떤 내용? 모든 내용.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모든 것들이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평가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모든 것들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호기심이 있는가, 또한 공부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보이고 있는가, 또한 수업 활동의 내용, 뭘 공부했는가, 그걸 가지고 학생 여러분들이 어떤 걸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심화학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걸 심화학습했는가, 또한 스스로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독서활동 어떤 것들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모든 선생님들께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업 참여도, 학습 경험, 학생의 노력,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합니다. 지원 전공과 관련되어서 어떤 학습 경험을 했는가, 어떤 걸 배웠는가, 수업의 내용,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억지로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리고 어떤 과제를 수행했는가, 또한 배운 내용과 관련돼서 앞부분에서는 독서활동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5분에는 또 어떤 것들도 평가하느냐 하면 어떤 경험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평가가 됩니다. 또한 학습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수준까지 얼마나 어려운 걸, 얼마나 발전된 것,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가,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학업 역량이라든가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도 평가합니다. 자, 여기에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하면 언제나 빠지지 않는 말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익숙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렇게 수치로만 확인할 수 없는 학생들의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능력, 관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지원하려고 하는 과와 관련돼서 얼마나 적성이 적합한가, 그 다음에 앞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얼마나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하기 위해서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도 모두 평가합니다. 또한 지원 전공과 관련해 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서 이수한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과목에서 배울 때 어떤 고민과 노력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평가합니다. 이런 내용 다 종합해보면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평가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평가의 내용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다 알찬 여러분들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 제시해 놨어요. 함께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기본이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잔다?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딴짓한다? 안 돼요.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협력적 문제 해결. 말이 좀 어렵습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과제를 할 때 혹은 공부를 할 때 혼자 하지 말고 친구들과 협력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 보여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습과 관련된 독서활동. 요건 저 앞에서 할 때 평가 내용 중에 독서활동도 있었죠. 자, 공부를 했으면 그것과 관련돼서 더 알아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관련된 책을 읽어라. 그래서 학습과 연계된 독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록하라. 그냥 한번 기록해놨다가 어디 처박아 놓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록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나중에 선생님들이 자기 학생들에 대한 관찰을 할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제출하면 훨씬 더 좋을 듯해요. 다섯 번째, 학습 내용에 대해서 확장된 경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지역사회라든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 여기에서 같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연결해서 학습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연결해서 경험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양한 방식의 교육 과목을 수강해 주기 바랍니다. 아니 선생님, 수업 시간 하는 이런 것들도 많은데 언제 또 더 다양한 방법의 교육 과목을 수강을 해요? 그런데 대구시 교육청에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교육 과목 수강을 가능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인수 선택 과목,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꿈 창작 캠퍼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과목을 수강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는 거요, 알찬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기재 사례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모든 것들을 교과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께서 잘 관찰했다가 기록해 놓으셨다가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주십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수업 시간에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 나는데요, 수업 시간에 학생 활동의 장면입니다. 사회문화 시간인데요, 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은 동성결혼 합법화 관련된 찬반 의견을 정리하는 학습지를 이렇게 나눠 주시고요, 학생들한테 교과서의 내용과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걸 가지고 학생 앞에서 정리 잘 해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이 학생은. 자, 그 과정에서 각 주장이 가진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걸 잘 비교해서 발표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수업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외국 사례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스스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이게 아까 말했던 자기주도적이죠. 그래서 스스로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이해가 안 돼,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걸 교과 선생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있는 장면들이 이렇게 목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을 가지고 선생님이 관찰한 장면 이런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정리하는 수업에서 교과서 내용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 내용을 학습지에 정확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관찰하였습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요.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두 입장의 차이를 명확하게 학생들한테 구분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문제점도 지적했고요. 이런 것들을 교과 담당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관찰한 거죠. 끝나고 나서는 자신이 읽은 신문 기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에서의 학생 활동 장면, 이런 장면과 수업 끝나고 나서 학생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 교사가 관찰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런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기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재될 것 같아요.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제로 사회 참여 문제와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시각적 차이를 잘 구분하여 제시함.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각 주장의 근거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를 비판적 시각에서 그 주장을 분석하여 발표함. 동성결혼에 대한 외국 사례를 보도한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는 등 학습 내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확장하는 자세가 돋보임. 이렇게 기재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관찰한 내용을 적절히 판단하셔가지고 기재해 줄 내용과 기재하지 못할 내용들은 알아서 잘 조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는가, 수업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평가의 대상이고, 교과 담당 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기록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준비 과정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학종을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학종으로 대학 간다 3.0 교과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교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 꼭 물어보십시오. 이게 아까 말했던 자기 주도성입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좋은 결과 가지고 혹시나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나요. 수고했습니다. 안녕.